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실버게이트와 그리고 제네시스 관련된 소식을 주력으로 좀 다뤘고요. 그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소식을 준비했으니 재밌게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실버게이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번에 81억 상당의 출금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좀 나왔고, 그게 계속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도 하기도 했었고, 최근에 윙클보스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죠. 너희 장부 까지 않고서야는 사기꾼에 해당이 되니 빨리빨리 좀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언론사에서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SEC도 여기에서 또 발을 또 담궜죠, 최근에. 그래서 빨리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용이 또 나와 버렸습니다. FTX 붕괴 사태 이후 81억 원 상당의 출금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임직원 40% 정리 회고를 하겠다. 그러니까 즉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와 암호화폐 관련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념하겠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실적 발표 기간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2023년도 때 실적 발표할 때마다 암호화폐도 실적 발표하는 때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주가에 따른 영향성도 같이 받으면서 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강도도 세진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번 뭐 시장이나 주식이나 코인 같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분기 실적이 4분기에 68% 급감을 했다라는 부분이 또 나왔고요. 대차 제조표도 생각보다 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금을 청산을 해서 자금 조달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논란의 여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도 생각보다 비트코인은 또 잘 버텨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버게이트가 이런 내용이 또 나와 줌으로써 실버게이트 하루 만에 42% 급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전체 1년 추이에 있는 수익률을 보게 되면 90% 하락을 보여주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부분이 이제 바턴을 연달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기는 일단 1달락 됐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어떤 이야기, 또 안 좋은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 관심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게 되면 급감한 암호화폐 거래량으로 먹고 살고 있는 코인베이스가 앞으로 너희 사업에 따른 정상화가 될 것이냐? 라는 의구심에 이제 받기 시작을 했고요. 거시 환경 악화되는데 FTX 파장이 장기화가 됐고, 아무래도 애널리스트들도 중립에서 이제 약간 조정하고 다운그레이드, 가격 가치를 다운그레이드 하고 있는 수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CG 자산관리 자회사를 해산하겠다. 우리는 HQ 디지털을 해산하기로 했고, 해당 자회사는 35억 달러 이상의 자산관리를 관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제네시스 막대한 부채로 DCG 창업자 베리 실버트 자산에 지난해 4월 32억 달러 제로 가치로 떨어졌다라고 추정하기도 했었고요. 제네시스 또 소식은 직원은 30% 추가 감축하겠고 파산보호 신청까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희망을 많이 갖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뭐 올해 스타트 강력하게 이런 악재를 빨리빨리 다 소진을 하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으니까요. 일단 DCG 산하에서 암호화폐 트레이딩 커스터디 업체 제네시스 글로벌 트레이딩 30% 직원을 추가 감축하고 챕터 11, 요즘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파산보호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일단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파산일이 나오게 되면 좀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라톤 디지털 채굴회사에 있는 비중을 보게 되면 아직 우리가 연말 기준 1억 달러 규모의 현금을 갖고 있으니 우리는 문제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믿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리는 생각보다 많이 내려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대출을 또 많이 땡길 수 없는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또 잘 빌려주는 상황적 여건도 안 되고 있는 그런 크립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가장 중요한 건 실적 발표, 그 다음에 CPI, PCE 나올 때, 그리고 FOMC 일정에 있는 금리 인상 결정 시한일, 이런 부분을 좀 유심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약간씩 두근거리면서 볼 필요성이 있다. 일단 제네시스 검토 중이니까 확정이 나오면 좀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요 사이에서 이제 스톤 월 자문 창업자가 이런 이야기를 또 했다라고 합니다. 야, 그래도 암호화폐 겨울이 닥쳤으니까 겨울은 언젠간 끝난다 라는 좋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여러가지 이야기는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시장이 바닥에 도달할 것이냐, OBV라고 거래량 관련 보조지표를 좀 보게 되면, 과거 주기로 판단하면 시가총액이 실현총액 아래로 떨어졌고 OV 지표가 0에 가까운 값에 나오면 시장의 바닥을 항상 쳤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늦어도 23년 4분기 정도의 바닥을 좀 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닥이라는 거 OBV에 따른 보조지표가 바닥을 치지 않겠냐라는 의견인 것입니다. 또 오해하실까봐. 그 다음으로 증권업계 새로운 투자 수단에 맞춰 규율, 체계 정비를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거래소는 증권형 토큰에 거래하고 있는 디지털 증권 시장 오픈할 예정이다. 그게 부산의 대체거래소가 갖고 있죠, 지금. 또 금투협에서는 ATS에서 STO 거래를 다룰지 검토 중이며, 한국투자증권은 어떠한 기초자산이든 토큰화에 가능하도록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겠다. 신한도 마찬가지로 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지금 증권사는 이런 쪽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금이 거의 다 묶였습니다. 특히 PF 대출의 증권사 비중도 상당하기 때문에 자금을 땡길 수 있으면 여력이 되려고 하면 이쪽이 좀 만만하거든요. 냉철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생각보다 자금 결정력이 좋으니까 이쪽으로 좀 많이 땡겨오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게 좀 보였고요. 그 다음으로 또 논란의 여지는 이 한투나 신투 이런 쪽에서 먼저 치고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내하면서 시장에 들어올 것이다라는 것인데, 아무래도 주관사가 선정이 되고 STO를 그렇게 상장시킬 것인데, 주관사에 있는 쪽에서 여러가지 면밀적 검토가 부족했다. 그걸로 이제 법률적인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그 STO 토큰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주관사도 피해갈 수 없겠죠. 물론 꼬리 잘라내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메타공주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이두희 대표가 이제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판결에서 승소가 나와서 이제 소송권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수순을 좀 볼 수가 있겠거니와, 그 다음에 NFT 게이밍 2022년도 21년도 때보다 좀 건수가 더 늘어났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도 알 수 있는 게 이번에 가전 박람회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 미국에서 CES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NFT를 결합을 해서 대부분 전자업체들이 NFT에 조금 더 접근성과 관심도와 기술에 생각보다 많이 신경을 쓰고 있구나 라는 걸 또 느끼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ES에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후오비 쪽에서도 또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임직원과 마찰로 인해서 HT 토큰에 따른 급락이 또 나와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주요 내용은 테다나 USDC로 지급을 받겠다라고 되어져 있었는데, 이게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말 안 듣는 애는 또 잘라내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많이 커졌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미국의 파산보험 42억 달러 일치된 이자 계정 자산 소유권은 셀시우스 있다라고 판사가 판결을 그렇게 내버렸는데요. 이게 뭐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결정의 조건은 판사는 정의의 편이 아닙니다. 자료가 얼마나 더 잘 구성이 되어져 있는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것 뿐이죠. 왜냐, 제3자 입장에서 내가 판결을 해주는 부분인데 누가 더 자료를 더 많이 제출을 했냐에 따라서 판결문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계는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인정할 건 인정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에 따른 순기능은 뭐 이런 측면에 따른 아쉬움도 있겠지만 역기능으로부터 본다라고 하면 셀시우스가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야, 내 이 갖고 있는 이 자산 싸게 통째로 같이 인수할 대상자가 골드만삭스 말고 또 있니? 조금 더 내가 더 가격을 올려서 나는 좀 우리를 인수해 줬으면 좋겠는데 대상자가 또 있어요?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 새 먹거리 증권형 토큰 이달 중 제도권 진입 가시화가 좀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또 주요 알트코인 소식들 몇 가지만 또 보게 되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또 DCG가 보유한 가상자산 중에 하나인데 그 가상자산 보유한 리스트 쪽에 또 해당되어져 있는 부분은 또 영향을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리플 1월 5일 기준으로 코인베이스 미국 규제 당국이 1억 달러 규모 합의에 도달하면서 벌금에 납부하며 리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리플은 현재 SEC와 소송 중이죠. 리플 법률 고문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만약 SEC 기소 이유가 자신의 공고 지시를 무시했다라는 점으로 시작이 됐다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트론에 있는 소식은 이번에 후오비의 퍼드 논란이 지속이 되어져 있어서 후오비의 고문으로 있는 이제 저스틴 선이 이걸 어떻게 잘 정리를 해 줄 것이냐에 따른 내용도 좀 있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장에 있는 분위기도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네, 이번에 실버게이트 특히 캐피탈 예금 잔고 불안 부분 또 뉴스에서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결과론적으로는 최저금리가 5%에 웃돈다.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최저금리가 5%라는 건 최절정에 있는 금리의 5%를 찍고 내려올 것인지 또는 어떻게 보면 최종에 찍고 그 다음에 올 하반기에 약간 금리 인하해서 최종금리가 5%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지 이게 약간 헷갈리긴 합니다. 그리고 연준의 목표치 2%에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확신한 신호를 줄 때까지는 우리 생각하는 거 없다, 이런 이야기를 또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소식으로는 이번에 종교적인 영향성으로 36시간 휴전 명령이 나왔습니다. 휴전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혹시나 그렇게 알고 계실까봐 또 그렇게 한번 준비를 또 했고요. 경기 둔화의 가전 반도체 수요 위축,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근데 국내 부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이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국가별 이제 원달러 환율 추이를 보게 되면 대부분 한국은 일단 인플레 부분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미국은 이제 침체 규모에 좀 들어가고 있고 한국은 좀 더 속도가 빨라요. 근데 인플레 쪽으로 보게 되면 좀 위에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일본과 똑같이 일본은 살짝 그 뒤에 이제 추격을 하고 있고 나머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은 침체에 있는 속도는 유럽이나 한국이 제일 빠르지만 미국은 좀 애매한 포지션에 있고 미국은 오히려 인플레는 이제 서서히 꺾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올해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조건부로 본다라고 하면 인플레가 생각보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예측이 안 되면서 침체 있는 규모에 있는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금리가 동결되는 그 시점 대비마다 원달러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약달러 형태가 보여주겠지만 그게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미국의 경기가 좀 더 좋다고 하면 다시 미국에 있는 강달러가 조금씩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분기마다 절묘한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물가 부분에 따른 영향성에 맞춰서 좀 달러에 있는 움직임도 같이 맞춰서 원자재에 있는 가격이 상당히 후퇴하는 형태로 좀 데이터가 나와주길 좀 기도하는 바입니다. 그래야 더더더 유연하게 갈 수 있고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약간 좀 연준을 지금 있는 말하고 있는 그런 멘트들을 저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특히 국내에 있는 증권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 게임은 정말로 2월, 3월에서 끝날지, 여기에서도 앞서 이 캔자스 시티 연방 총재처럼 5%에 끝난다고 하면 2월에 한 번, 3월에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5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하면 5.5가 되겠죠. 그래서 최고는 5.5까지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5.5까지 갈 것인지 5에서 끝날 것인지 5.5까지 찍고 나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5%에서 동결로 갈 것인지 그건 아무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다. 왜냐면 이해관계가 너무 많고 확인해야 되는 포인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달러에 따른 영향성과 비트코인에 따른 영향성도 좀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영향이 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의 주관적인 이야기와 또 투자 패턴 부분을 보게 되면 저는 오히려 악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1분기 실적 거의 다 나오고 끝날 때쯤은 나이스한 타이밍을 한 번은 줄 것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이제 만토국 수 있는 상하 패턴에 있는 그 기간이 못해도 3월, 4월 달 정도 때까지는 나올 것이니까 그것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면 타이밍을 좀 놓칠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1분기 실적 나올 때 다 숨길 수가 없거든요. 상장되어져 있는 회사들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채굴회사든 거래소든 전원 회사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거의 다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더 적극적으로 매입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무서워할 필요 없고 오히려 그렇게 강도를 높이면 강도가 가장 심한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매입하는 게 가장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도전했으면 성공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네. 굳이 겁먹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아셨겠죠?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